만약에 시장의 기대대로 뭔가 금리를 조금 더 완화를 해주고 한다면 금융이 안정이 되고 실물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 연말에 다시 경기가 또 좋아질 거라는 이런 예측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바로 이제 올라가지 않겠냐. 근데 이제 확률로 놓고 본다면 거의 연착륙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게 이제 이 연구소의 결론이죠. 좀 더 자세하게 좀 볼까요? 네. 삼프로가 야심차게 준비한 부동산 전문 콘텐츠 집으로 10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네, 안녕하세요. 세미장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지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예상했던 거랑 조금 경로가 좀 다르게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고 있습니다. 정플로님 기대하던 예상 경로가 있나요? 저는 이제 1월에 좀 이제 하락을 좀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하락을 했지만 1월에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 속도보다 좀 더 가속화돼서 2, 3, 4, 5가 네. 네. 쭉쭉 네. 내려갈 줄 알았거든요. 기대였던 거죠. 네, 근데 3월에도 조금 주춤하는 것 같아요. 4월 들어서는 오히려 네. 이거 다시 올라가는 반등 거 아닌가 아닌가. 이런 네. 생각들이 자꾸 들게 만든 뉴스들이 나와요.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지금 네. 만약에 집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사야 되나? 우리 성우님만 하더라도 이미 결정을 하셨잖아요. 했죠. 네, 저는 지금 월세로 가 있잖아요. 네. 어제 이사했어요. 아, 그래서 네네. 와 좋죠. 너무 좋은 거예요. 월세 사는 집이 네, 신축이니까. 신축이니까 네. 와 진짜 신세계. 저 신축 처음 살아봤거든요. 근데 거기다 이제 다시 구축으로 가야 되는 거죠. 30년 된 구축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 매일 하루 일과가 어떠냐면 부동산 앱 들어가가지고 가격이 혹시라도 떨어졌을까봐 맨날 봐요. 본인 산 아파트가 네. 아니 그 신축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일단은 주차 편하고. 진짜 신축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월세로라도 일단 살아보자 네, 네, 해서 네. 갔는데 일단 주차가 너무 편하고요. 그렇지. 그다음에 조명 같은 거 있잖아요. 다 곳곳에 다 에어컨 집안에? 다 곳곳에 다. 와. 시스템 에어컨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뭐든지 다 새 거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면서 너무 재밌기도 하고 좋기도 그래요? 하고. 그리고 저 구축 살았잖아요. 네네. 층간 소음이랑 그런 게 굉장히 심했거든요. 여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꿀잠 그럼 위에 잤어요. 누가 사냐 문제 아니? 완전 달라요. 저 네. 이전에 살던 예전보다도 그죠? 네. 예전에 살던 집은요. 청소기만 돌려도 드르륵 이런 소리가 엄청 심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사람이 사나 하다가 좀 사네 이런 느낌이라서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건축공법이 좋아져가지고 네. 이제는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서 뭐 슬라브 두께도 좀 두껍게 하고요. 그 사이에 이제 충진재 같은 것도 많이 넣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예전 막 90년도에 지어진 아마 아파트들은 굉장히 층간소음 문제로 굉장히 곤란을 좀 겪을 거예요. 갈등이 많죠. 네, 전 이제 지금 꿈이 생겼어요. 다시 구축 가잖아요. 다시 돈 진짜 열심히 모아가지고 다시 신축 신축으로. 가려고. 네. 그렇게 계속 갈아타기를 하시는 거죠.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자, 하여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가는지 그 네. 이야기도 잠시 후에 우리 차장님이 좀 들려주시고 그리고 또 오늘도 사연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해당 지역 전문가분들이죠. 해당 지역의 부동산 운영하신 두 분을 좀 모셨습니다. 네. 좀 더 공정하게 한번 네. 이야기를 좋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부동산 흐름을 또 한번 맥을 짚어봐야죠. 네. 자, 그러면 한번 통계보드 한번 보실까요? 통계부터 한번 봅니다. 자, 근데 뭐 매번 비슷해가지고요. 제가 뭐 좀 더 좋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전히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그럼 맞아요? 네, 좀 이렇게 뉴스가 이상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나오나? 하락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좀 특별하게. 자, 이제 투자 테이블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걸 가지고 전체 이제 그 서울시장을 정확한 아파트 단지별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1개월 소팅을 해가지고 서울에 이제 16,000여 개 단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개월 전에 이제 2% 이상 상승한 그런 단지들 쪽 소트를 했거든요. 네. 보면 이제 21개만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본 직한 아파트들이죠. 리센츠, 트리지움, 잠실주공 5단지, 뭐 관악 드림타운, 뭐 이런 음마 아파트. 지금 이런 쪽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이 들어본 아파트들은 실질적으로 시세가 많이 상승을 한 거고요. 1개월 동안? 네, 1개월 동안.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3, 4개월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이 이미 올랐는데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했잖아요. 서울에 21개 단지가 올랐다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일단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준으로 했는데요. 오르는 아파트들은 우리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아파트들은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굉장히 수요가 좀 탄탄하고 워낙 유명하고. 네, 워낙 유명하고 뭐 투자 가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 외 나머지 단지들은 많이 상승을 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 단지들의 어떤 합계 이제 평균이다 보니까 전체 시장은 좀 여전히 좀 내려가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자주 들고 좀 관심 있고 한 그런 아파트들은 이제 오르긴 올랐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아마 여러분들도 좀 직접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어디서 봅니까 이거?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자, 일단 약간 조금 kbland.kr을 좀 들어가셔가지고요. 네. 네. 이게 뭐 광고의 그런 목적은 없고 여러분들이 조금 직접 매번을 좀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찾아볼 수 있는 어떤 프로텍 기술을 좀 활용하시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또 이게 있습니다. 요거 저희가 이벤트를 좀 하고 있는데 잠깐 보면 5초 전에 광고 아니라고 해놓고 이벤트 소개라고. 빨리 하세요. 빨리. 이게 되게 좋아가지고 왜냐면 네네. 아마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실 때쯤이면 그때 이제 끝날 거예요. 딱 한 번,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로그인만 하게 되면 이제 핸드폰 그리고 아이팟 프로, 이제 워치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핸드폰을 주거든요. 줘요? 네, 3분께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이제 공인인증서라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로그인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각각에 대한 어떤 개인화 서비스를 지금 야심차게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뭐 로그인만 하시면 추첨해서 이걸 받으시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길일 것 같아서 설명드리고요. 일단 제가 한번 데이터 허브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자, 로그인이 됐죠? 네. 자, 그러면 왼쪽에 데이터 허브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자, 여기 통계에 투자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걸 눌러보실게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전국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전부 다 나에게 맞는 아파트 단지를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오. 그래서 우리가 1주차에 그 특례 보금자리론 9억 네. 이하의 아파트들을 좀 찾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한번 찾아서 드렸잖아요. 네. 바로 요걸 가지고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지금 아파트 이제 단지들 기준으로 한번 보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모든 아파트 단지를 소팅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 네.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특례보금자리론을 만약에 이용을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매매 시세에 9억을 좀 넣으시면 되겠죠. 9만 쓰면 네, 되는군요. 9만 쓰면 됩니다. 네. 억 원 단위니까 엔터를 치시면 9억 이하의 이제 아파트들이 전부 다 소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000개 단지 중에서 서울시는 현재 7,999개가 일단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9억 저거 기준은 언제예요? 최근 거래예요? 아니면은? 네, 지금 이제 4월 17일 기준이니까요. 그러니까 실거래 기준이에요? 그렇죠. 아니 이건 KB 시세. KB 시세. 네네. 그 이제 대출담보 같은 경우 KB 시세를 기준으로 네네. 하고요. 특례보금자리론도 이제 KB 시세를 기준으로 하니까 네네. 요걸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억 이하의 이제 본인이 원하는 아파트 단지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뭐 지역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전용 같은 게 또 중요하잖아요. 뭐 5구에서부터 뭐 84 뭐 이 기준을 좀 걸고요. 만약에 나는 좀 대단지를 좀 찾고 싶다. 그러면 한 300단지 이상 이렇게 찾으면 와. 네. 지금 서울에서 한 133개 단지를 이제 9억 이하의 뭐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을 고를 수가 있는 거죠. 예, 편하게 잘 해놓으셨네. 네, 그렇습니다. KB랜드. 네, kbland.kr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이용을 하시고요. 그래서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 시장에 대한 어떤 평균은 이제 아무래도
실제 시장을 정확하게 빠르게 읽는 데 좀 약간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파트 개별 단지를 좀 현미경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요걸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1개월을 한번 좀 눌러보시면 지금 최근 1개월이 지금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 시기였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이 자료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국의 공인중개사분들의 어떤 의견들을 다 같이 보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거래량 같은 것들을 같이 보기 때문에 전주에 말씀드렸듯이 뭐 거래량은 일단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잘 회복되고 있어요. 근데 거래량은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건 네. 지금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이 가격을 추가 매수하기는 약간 부담스럽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조금 더 하락할 좀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안 돼. 죄송하지만 지금 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래량이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항상 그거 주의 깊게 보라고 하셨잖아요. 아, 네, 맞아요. 3월달은 늘었잖아요. 3월 달은 늘었는데 실은 SH공사에서 한 300건 정도를 매입한 게 있어요. 공공 매입. 이제 그거를 빼고 나면 그렇게 2월, 3월에 그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5월인데 네. 4월은 어때요? 4월 통계를 보니까 아직은 5월 중순 정도까지는 좀 신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은 감소할 것 같아요. 오. 3월보다? 네. 안 돼. 네, 그래서 이미 이제 공식적인 통계 결과를 또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전전주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의 어떤 의견들을 다 보면 지금 현장에서는 거래가 지금 좀 안 되고 그래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강 상태로 이미 줄어들어서 그래. 불꽃이 조금 진짜 위치가 그럽니다. 확확 네. 바뀌죠. 저는 이제 안 돼. 폭락이 안 돼. 가는 거야 폭락으로 쭉쭉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시장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런 필터를 가지고서 뭐 예를 들어서 증감률을 뭐 1% 이상 오른 거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지금 이제 9억 또 뺄게요. 9억 아파트 중에서는 실은 올라간 게 별로 없는데 네. 1% 이상 올라간 아파트들이 지금 전국에 1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 1%라는 게 네. 직전 뭐 1개월. 1개월 기준으로. 네, 이거는 뭐 소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6개월을 놓게 되면 굉장히 많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시장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나한테 맞는 아파트 단지 내가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좀 찾을 수 있을지를 이 투자 테이블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네. 네. 좋은 데이터네. 진짜 네. KB 부동산이 우리 쌤이정님이랑 해서가 아니라 진짜 정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아니, 진짜 많은 걸 많이 제공해 주는 것 들어있죠. 같아요. 네. 이건 이 정도는 깔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 네.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민인증서를 도입하게 된 이유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에 맞는 이제 추천 매물이라든지 개인화 서비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뭐 심지어 여기서는 대출 가능 금액까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돈도 네. 빌려줘요. 네. 아니 KB니까 또. 네. 네. 알겠습니다. 우대금리도 있습니다. 그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이 자주 까는 앱이 뭐죠? 뭐 직방다방 이런 거 이제 아마 좀 까실 거고. 네, 진짜 그쵸. 요즘에 너무 많거든요. 아실이라고 있고 리치고라고 있고 엄청 많아요. 저는 지금 한 10개 간 것 같은데요. 부동산 앱을. 네. 보통 근데- 보시는 분들은 많이 다 보시죠. 근데 다 앱마다 특성이 특성이 다르고 네. 뭐 이거 볼 땐 저거 볼 땐 이거 뭐 이래가지고 그래요. 네. 네. 근데 KB 부동산 앱은 꼭 필수적으로 필수입니다, 까셔야 된다. 필수. 네. 네. 그 말씀까지 좀 드리고. 네. 그럼 이제 부동산 관련된 뉴스들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뉴스 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분양권을 누가 사겠냐. 지금 전매 제한을 풀렸는데도 고민하는 집주인들이란 이런 기사를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전매 제한이 풀렸어요? 네, 지금 1월달 이제 대책으로 인해서 네. 지금 특히 이제 어떤 청약에 대한 어떤 규제를 굉장히 완화시켰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둔촌주공이 굉장히 큰 문제였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어떤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둔촌주공 이후에 이제 분양 상황은 굉장히 좀 좋습니다. 네. 실은 서울에 굉장히 좋은 입지에 저렴한 가격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어떤 분양 시장은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또 문제가 좀 있어요. 네. 뭐냐면 이제 정부 정책을 발표를 하고 났는데 이게 시행령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법을 개정해서 해결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부는 일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 이제 7월 7일에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일단 완화를 시켰습니다. 네. 정부가 가능하니까. 근데 법 개정 사항이 있는데 법 개정 사항은 이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아직 이게 지금 법안이 보류돼 있어요. 지금 야당에서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여전히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이제 매도를 했을 때 이제 단기 세율이라고 해서요. 70% 이제 세금을 냅니다. 양도세. 이익에? 네. 근데 이제 지방소득세까지 하게 되면 전체 이제 이익의 77%를 내게 되는 거죠. 이게 다 토해내라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세금 부분 그리고 실거주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폐지가 안 된 부분. 그럼 결국에는 지금 호재로 인해서 이 분양권을 매입하신 분들이 약간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아직 시간이 있겠지만 네. 입주장에 이제 입주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직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매도자에게 지금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분양권을 사야 되나 지금 이런 고민들을 지금 시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매 제한이 뭐 해제됐다고 하지만 네. 사실상 법적으로 아직 남아 있는 몇몇 허들들이 좀 있어서 네. 거기에 약간 고민들이 있으신 거군요. 그렇죠. 구축 아파트들이 오르기 전에 실은 분양권 시장이 먼저 달아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실은 분양권 시장을 좀 많이 유의있게 보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처음에 이제 1, 2, 3월 굉장히 좋았지만 네. 지금은 약간 이런 리스크적인 조금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직은 뭔가 1주택자가 갈아타기 위한 수요는 있지만 다주택자가 시장에 들어오기에는 아직은 허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네. 아직 상승하기에는 여건이 조금 되지 좋지 않았다. 않다. 네. 자, 이 분양권 전매 제한이 시행령으로 좀 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치 보기가 좀 극심한 네.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첫 번째 뉴스였고 네. 두 번째 뉴스는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좀 주의 있게 좀 보고 있는데요. 네. 네. 부동산이 이제 L자형 연착륙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밝혔습니다. U자형이나 V자형으로 다시 올라오는 게 아닌 네, 밑으로 L자형. 그냥 쭉 네, 쭉 가는 거죠. 네. 제가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좀 가장 적합한 시나리오가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요, 고금리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으로 주택 매수 심리와 실수요, 투자 수요가 크게 위축돼서 하방 압력이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요. 다만 이런 하방 요인에도 불구하고 상방 요인이 여전히 있고 그리고 이제 주택에 대한 어떤 하방 경직적인 특성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경착륙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하방으로 그러니까 쭉 이어진다는 분석은 일단 고금리라는 거. 네. 또 뭐가 이유예요? 제가 그걸 또 자세히 갖고 왔습니다. 자세히 갖고 네, 왔어요? 한번 보고를 네. 좀 볼까요? 제가 보고서 한번 갖고 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단 결론입니다. 지금 시나리오별 부동산 경기 향방인데 네. 네.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렇게 L자로 갈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경착륙으로도 갈 수 있고 약간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왔는데 모든 게 여기 다 있어, 그죠? 아니 저 말 솔직히 네. 누가 못합니까? 그쵸. 올라가거나 그대로 내려가거나, 유지되거나 내려가거나 네. 셋 중에 하나죠. 네. 이 중에서 이제 연착륙이다. 이제 보합이다. 이제 이거를 이제 이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근데 경착륙이 될 이제 조건은 일단 PF가 일단 부실이 이제 터져야 뭔가 된다. 내관이 터졌을 때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가 금융으로 파급이 되고 국제 이제 금융시장이 뭔가 혼란 왔을 때 그때 이제 경착륙으로 갈 겁니다. 네. 네. 자, 그게 아니고 그거를 잘 마무리했어요. 잘 마무리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연말에 금리가 내릴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준이나 어떤 스탠스, 정책 당국의 스탠스는 여전히 올리거나 조금 유지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시장의 기대대로 뭔가 금리를 조금 더 완화를 해주고 한다면 금융이 안정이 되고 실물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 연말에 다시 경기가 또 좋아질 거라는 이런 예측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바로 이제 올라가지 않겠냐. 어. 근데 이제 확률로 놓고 본다면 거의 연착륙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게 이제
이 연구소의 결론이죠. 좀 더 자세하게 좀 볼까요? 네, 근데 그 네네. 100이라는 게 네네. 뭐예요? 뭐가 100인 거예요? 뭐 이제 기준점이 있어요? 아니면 뭐 네네. 이거 이제 이 자료를 뭘로 봤냐면 이제 주택가격 매매지수라고 해가지고요. 네. 네, 그 매매지수 가격으로 본 거예요. 네. 매매지수 기준으로 그럼 계속해서 지금 저만 90 네,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꺾인 거죠. 이렇게 네. 내려가고 있는 거죠. 96, 94 뭐 이렇게 쭉 있는 거는 네네. 그러면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냥 94 정도 유지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즉 10억짜리가 한 9억 4천 정도로 유지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10억짜리였던 게 9억 5천 됐다, 9억 2천 됐다 점점 이렇게 떨어진다는 네, 얘기인지. 연착륙이라는 얘기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안 돼. 서서히 가라앉는 겁니다. 그게 구축부터 더 가라앉죠? 아니 저는 질문이 너무 좋았는데 네. 저는 그래서 연착륙이 L자라는 게 네네네. 유지된다는 건 줄 알았어요 가격이. 네. 근데 이제 연착륙은 네. 이제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서서히 가라앉는. 또 이제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네. 더 많이 떨어지는 거죠. 돈의 가치가 또 녹아내리니까. 그래요? 네. 아니,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 네. 물가가 하도 높고 원자재 네. 값이 상승한다고 하니까 분양가도 계속 또 엄청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두 분이 거의 경제 전문가 되셨어요. 분양가 높게 나오는데 네. 구축은 아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이제 네. 성우님은 이제 이미 굉장히 안전마진을 높게 잡고 들어가셨고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지역이에요. 다음 거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건 시장에 대한 얘기니까요. 네. 자, 그래서 경제연구원이 두 가지 어떤 상방 요인을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고평가 지수라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많이 소개를 드렸었는데 IMF가 2018년도에 이제 이 방법론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의 어떤 적정 가치를 뜻하는 건데요. 지금 적정 가치가 다시 0으로 오고 있죠. 그러니까 적정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더 내려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현재 IMF 이제 2018년도 방법론은 그때 말씀드렸듯이 PIR과 RRR과 대출 금리에 대한 어떤 네. 세계 합 네. 알랄랄. 네, RRR. 배웠잖아요, 우리. 네. 알랄랄. 네네네. 뭐죠? PIR은 네네, PIR. 네. 자, P. 네. P가 뭐예요? P. P가 뭐예요? 전 알아요. P 뭐예요? 빨리 말해. P가 뭐겠어요? 네. 이거 딱 뻔해요, P는. P 네. 뭔데요? 아픈 건가요? P는 빨간 거 아닌가? P는 네. 가격입니다. 네, 가격. 프라이스죠, 프라이스. 네. 그다음에 I는 뭐겠어요? 애 아니야, 애. 인컴. 인컴. 네. R은 레이쇼. 네. 그래서 소득 대비 가격. 그렇죠. 보통은 가장 이제 적정 가지로 많이 보죠. 근데 이거 하나만으로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PRR을 또 보거든요. PRR. 네, PRR. 네. 그건 뭐죠? 프라이스. 네, 프라이스. R. R. 레비뉴. 아니야. 아니야. 네. 아니야. R은 뭐냐면 렌트. 렌트. 임대료.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자산에 대한 수익률을 좀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전세가를 이제 아마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세가 높아지면 PRR이 이제 높아지는 거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대출 금리의 역수를 봅니다. 이제 아파트 음. 시장은 어떤 자산 가격이다 보니까 대출 금리가 낮을수록 자산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그렇겠죠. 없는 구조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보통은 우리가 자산 시장의 어떤 적정 가치를 논하는 건데요. 이 세 가지 합을 다 더해요. 네. 더해가지고 전체 기간 동안에 이제 표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뭐 평균에서 표준 편차를 빼게 되면 전체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높고 낮고가 이제 표준화가 정규화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기준을 놓고 본다면 0이 이제 이 기간 동안의 평균인 거예요. 그래서 9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어떤 시계열을 통해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 많이 떨어졌죠. 고평가됐던 게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한 유동성 위기, 유동성이 이제 쭉 긴축이 되면서 이제 적정 가격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보더라도 고평가 지수가 빠르게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는 지금 일단 이 방법론에 의해서는 적정 가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네. 물론 이제 이게 한번 떨어지면 계속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일단 지금 현재 가격은 그렇게 높은 가격대는 아니다라는 게 현재 요 연구원의 분석이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이제 규제 완화 대책을 많이 냈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은 이렇게 심리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지금요?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매매 가격 전망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100이어야지 오른다는 건데요. 네. 58에서 이제 80까지 올라왔죠. 오. 그래서 시장이 이제 오를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라고 국토연구원에서도 이제 심리 지수를 따로 발표합니다. 이미 100을 넘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국토연구원의 어떤 심리 지수 자체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네. 이미 시장에는 부동산이 조금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우리 그런 것 성님이 같아요, 진짜. 또 산 거겠죠. 네. 결정을 하신 거고요. 네네네. 자, 그래서 이런 이 두 가지가 그래서 뭐 적정 가치로 지금 점차 수렴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심리가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 상방 요인이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한번 보실까요? 왼쪽 그래프는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누적 효과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보시면 GDP 대비 가계 신용입니다. 부채가 장기 평균으로 하면 78%예요. 네. 근데 지금은요. 100이 넘었어요. 보시면 부채가 가계 부채가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자, 그런데 빨간색은요. 금리예요. 금리는 이렇게 계속 낮아졌어요. 낮아졌으니까 부채가 많아도 어차피 총량 자체는 똑같은 거였죠. 근데 문제는 지금 금리가 2.4에서 4.4로 급격하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상환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주택 시장을 조금 짓누르고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요. 자, 보시면 여태까지 금리 인상을 한 5년도, 2010년도, 2017년도 그리고 2022년도를 보시면요.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다른 그래프들보다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왔죠.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지금 2.25%포인트를 지금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어떻죠? 심지어 거의 높잖아요. 5%포인트 네. 정도 네, 올린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지금 굉장히 적게 올린 건데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지금 요 정도 상황이죠. 근데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굉장히 급격한 금리 인상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행들이 파산을 하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좀 갈무리 상황에 있지만 여전히 무언가가 지금 벌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지금 두려움이 좀 있는 거죠. 네네네. 혹시 그 경로 의존성이라는 그런 단어를 혹시 아실까요? 경로 의존성. 경로? 네, 네, 경로 경로 의존성. 경로는 경로겠고 네네. 의존성. 의존성. 의존성이요? 네네네. 한 번 타면은 쭉 가나요? 오, 맞습니다. 네. 역시. 아, 이제 많이 올라왔죠? 네, 경로 의존성. 네. path로. 네, 맞습니다. Path is Independence라고 해가지고요. path. 네. 사회심리학에서 이제 쓰는 용어인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어떤 경제 상황이 지금 현재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제 답습했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여전히 뭐 불합리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냥 그대로 간다라는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로 위전성에 따르면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 상황에서 뭔가 한번 터져야지만 금리 인하를 했었죠. 과거를 우리가 살펴보면. 2009년도에도 2007년도, 2008년도 자산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네. 계속 금리를 올린 거예요. 언제 내렸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내렸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거예요. 더 큰 뭔가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시장의 기대는 경기 침체가 왔고 내년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이 정도쯤에서 좀 멈춰주기를 좀 바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녹화를 하고 나서 방영이 될 때쯤이면 이제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어떤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아마도 뭐 한 번 더 올릴 거다라는 이제 컨센서스가 지금 있는데.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도 한 번 더 따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환율이 너무 높아져 가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1330원 지금 오버슈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수입 물가가 높아지고요. 다시 또 악영향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우려는 이런 어떤 거시경제상의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크랙이 한번 오지 않겠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인을 하지 않으면 주택시장이 좀 살아나는 건 그 다음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연구원에서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기를 볼 땐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좀 많이 보잖아요. 네. 이게 경기에 대한 어떤 흐름인데요. 경기 사이클을 이제 HP 필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추세를 이제 벗겨낸 거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좀 오르고 내리고 하다가 지금 현재는 굉장히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가격 또한 마찬가지로 내려가 있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요. 전세가 지금 여전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전세 가격도 약간 지금 올라오긴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건 뭐죠? 전세가율이죠. 전세가율은 네. 지금 50%가 지금 무너질 것 같아요. 이미 강남 아파트들은 50%가 지금 무너졌고요. 거기 워낙 또 집값도 비싸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매매 가격도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지만 전세 가격이 아직 더 빨리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차에서 주사기 얘기했잖아요. 네네. 네네. 지금 전세 가격이 지금 매매 가격을 조금 더 내리고 있다는 끌어당기고 형국이다. 있다. 네.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이제 최근에 또 전세 사기 관련해서 네. 뉴스가 많으니까 불안 심리도 좀 있고 네. 그래서 전세 그렇죠. 쪽은 조금 피하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연말에 맞습니다. 전세 사기가 더 문제가 될 게 많다라고 하던데 그게 집값에 영향을 확실히 주겠죠. 그렇죠. 이게 전세 사기라는 게 진짜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걸 수도 맞아요. 있지만 아니면 그냥 매매 가격이 하락하니까 역전세가 난 거잖아요. 네. 옛날에는 이제 이런 상황을 못 봤었던 거죠. 아파트는 계속 주택은 오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악의적으로 사기치는 놈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계속 오를 거란 희망에 그냥 좀 무리해서 갭 투자, 네, 투자했다가 무리해서 갭 투자를 깡통 했는데 전세 나오고 이렇게 그렇죠.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이 이제 올 하반기에 가장 극심하게 나타날 거예요. 올 하반기에?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래서 심지어 금리도 올라갈 네, 한 가능성도 번 더 있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약간 뇌가는 안 되고 그냥 우리 자체적인 국민들 사이에서 뭔가 손바뀜이 이루어져서 자연스럽게 마무리되는 수준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네. 만약에 이 부분이 어떤 거시경제상의 위기랑 아마 물리게 되면 뭐 돈을 가진 사람한테는 굉장히 기회가 될 수는 있지만 좀 힘들게 좀 투자하신 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 다 같은 국민이잖아요. 네. 잘 살려고 자산 투자를 한 건데 네. 굉장히 좀 큰 타격을 좀 입으실 겁니다. 그래서 경기의 좀 외곽 쪽 부분에 이런 투자를 하신 분들이 좀 많아요. 네, 젊은 네, 이제 네, 2030 네. 세대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 이번 위기를 좀 잘 조금 슬기롭게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네. 좀 바라고 네. 있습니다. 큰 도움은 안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더 버텨라. 바람이죠, 바람. 네네네, 네. 버티셔야 되고요. 근데 좀 네. 위험하긴 위험하군요. 네, 위험하죠. 지금 이미 주택이 아마 그 많이 상승했을 때를 기억해 보시면요. 네. 2017년, 18년, 19년, 뭐 20년 해가지고요. 주택 규제를 막 했었잖아요. 네. 그럼 풍선 효과로 그 다음 지역이 오르고 그 다음 지역이 막 올랐어요. 네. 그 마지막 불꽃에 지금 물리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거기는 지금 이번에 아마 더 큰 타격을 입으실 거예요. 전세 가격에 반환을 하실 때. 네네네. 근데 그런 분들의 투자의 거의 대부분은 실은 자산이 좀 없어서 그런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과도한 투자는 좀 삼가하시는 게 네네네. 좋겠다라는 게.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조금 이제 살아나면서 좀 살아난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네. 또 투자 쪽으로 약간 좀 무게추를 옮기신 분들이 자칫 이제 잘못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시장은 약간 내려가는 분위기인데 아니야 지금 뭐 뉴스들 보니까 뭐 다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또 좀 무리한 투자를 잘못하셨다가는 이 네. 마음 속에 가장 큰 건 또 오르면 어떡하지? 내가 그렇죠. 이거를 못 사면 어떡하지? 이 가슴 뭐 그것도 속에 있을 수 그래서 있죠. 실제로 떨어졌는데 못 사서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3에서 2015년도에 실은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75%까지 올랐었어요. 그때는 이제 1억만 가지고도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들을 살 수가 있었죠. 야. 그런 분들이 한 7, 8년 뒤에 한 10억, 1억 투자해서 10억 정도 번 거죠. 야. 이제 그런 투자들이 너무 많았었던 걸 이제 학습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세가율이 기본적으로 50%대예요. 네, 서울 아파트 갭 투자하려면 지금 뭐 많이 내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4, 5억은 일단은 넣어놔야 되는 네네네네. 상황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예전과 달리 지금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강해요. 취등록세 아직 안 풀렸죠. 양도소득세 많죠. 실은 그리고 이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보유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잖아요. 절대 지금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어떤 다주택자들은 본인의 집을 한 채씩 지금 좀 팔기를 원하지 절대 시장에 지금 들어오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택 시장이 아직은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정프로님이 살려주세요. 하나 사세요. 아, 네. 제가 사면 네. 신도림으로 한번 가시나요? 박살 한번 날 것 같은데. 그럼 사지 마세요. 절대 사지 마세요. 아, 신도림. 네. 자, 그러면 일단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흐름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께 확인을 좀 시켜드렸고요. 이제 또 중요한 시간이 다가오고 네.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찐 사연을 통해서 그분들께 가장 적합한 집을 또 찾아드리는,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께서도 그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이런 판단을 통해서 이렇게 집을 택해야겠구나라는 아마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집 찾아드리는 시간을 이어진 2부에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